네, 패널 토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간이 짧은 관계로 설명하는 것들을 빨리 하고요. 연사분들 답변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자일 코치 신원이라고 하고요. 오늘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아직 슬라이드 접속 안 하신 분이 계실까요? 그래서 간단히 이 부분 설명드리고, 혹시 명찰 받으셨을 텐데 여기에 QR코드가 있어요. 그 QR코드 인식하셔도 이 부분하고 동일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슬라이드 접속하셔서 질문들을 올리실 수가 있고요. 질문들에다가 여기에 좋아요라고 누르시면 가장 좋아요가 많은 질문들을 연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요. 접속하시는 방법은 슬라이드 들어가신 다음에 코드명에다가 Q697이라고 작성을 하시면은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명찰에 있는 QR코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좋아요가 많은 순서부터 이렇게 보이게끔 되어 있고요. 가장 위에 있는 질문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방식 자체는 한 질문당 2분 정도의 연사가 최대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오늘 시간 자체가 50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략 한 3분 정도 내외에서 답변들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 위에 있는 사진과 이름을 보시면 지금 연사분들 앉아 계신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라이크가 가장 많은 게 맛점들 하세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선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오, 빠르게 하셨네요. 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애자일하게 일을 하려면 크로스 펑셔널 팀을 구성해서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단단한 사일로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크로스 펑셔널과 가깝게 협업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네,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연사분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트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그 기대치를 좀 낮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스파티파이라든가 아니면 오렌지 라이프 아주 좋은 예가 있었는데, 그러한 아주 좀 깨이신 CEO가 있지 않는 이상 그러한 모험을 갖다가 직접 적극적으로 나신 분이 그렇게 많으실까 의문이 가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 실적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애자를 통해 가지고 그거 갖다 그러한 모험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계신 리더가 과연 몇 명이나 되실까 궁금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좀 더 현실적으로 갖다 접근하는 방법은 컴포넌트 팀으로 시작하되 그거 갖다가 그 중에서 한 팀 정도, 2팀 정도 시험 모드로 해가지고 크로스 펑셔널 팀 갖다 구성해가지고 그 팀의 운영을 갖다 잘 꾸려 나갔을 때 그 팀을 갖다가 다시 분산시켜 가면서 확산해 가지고, 그리고 또 컴포넌트 팀 숫자를 갖다 줄이고 동시에 크로스 펑셔널 트레이닝 갖다 감행해 가면서 나가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크로스 펑셔널 팀을 갖다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 회사의 그 조직에 P1, 그러니까 하이 프라이어티 인시던트가 생겼을 때 같이 모여서 하는 그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크로스 펑셔널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어려운 스토리를 갖다 드려가지고 성과를 내는 게 더 합리적이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네, 혹시 다른 분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천지원님 답변. 저희 회사,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크로스 펑셔널한 조직을 구성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크로스 펑셔널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조직이 반드시 인원수를 딱 맞춰서 뭐 A라는 조직 반드시 몇 명, B라는 조직 몇 명 이런 식으로 지역구, 전국구 이게 아니거든요. 실제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바텀업으로 사실 의견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쿼드라는 걸 한번 딱 크로스 펑셔널하게 구성을 해놓고 그거를 계속해서 잘 유지하려고 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조직은 계속 변동될 수 있다는 걸 계속 오픈을 해놓고 사람들의 의견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크로스 펑셔널의 비율을 얘기를 하게 될 때가 있고, 그렇게 비율과 그런 조직 내에서의 필요에 의해서 그
그 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정치적인 혹은 뭐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에 맞춰서 크로스 펑션을 만들기보다는 구성원들한테 어느 정도 맡겨놓는 거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조직의 목표가 무엇이냐인 거죠. 목표에 맞게끔 일을 하다 보니 크로스 펑셔널 한 거지, 크로스 펑셔널하게 맡겨놓기 때문에 목표가 달 달성이 된다, 이쪽은 아니라고 보고 접근을 하는 게 모두한테 조금 더 편한 접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훈님 말씀. 저는 뭐 HR 관점, 저는 이제 HR 매니저라서 HR 관점에서 하나만 덧붙이면, 저희가 작년에 실제로 기능형 조직에서 목적형 조직, 이제 크로스 펑셔널하게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저항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저항들을 미리 뭘 발견해야 되냐면 권한의 위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능형 조직의 리더가 리더십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목적형 조직이 생겼을 때 목적형 조직의 리더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리포트를 하고 실제로 내 평가 권한 누가 가져가는지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는데, 그걸 명확하게 조직에서 얘기해주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내 평가 권한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좀 달라지고, 그것도 역시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했을 때 저희는 기존 기능형 조직의 리더들이 평가 권한을 지금 현재 쥐고 있지만 소속감은 저희는 미션팀이라고 표현하는데 미션팀이 가진다. 그래서 소속감과 실제 평가를 좀 분리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을 볼 수는 없어서.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하게 제가 느껴졌던 건 미션팀 리드의 그 관리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미션팀 리드 자체가 굉장히 기존의 싱글일 때는 해보지 않을 정도로 또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밀접하게 일해야 되다 보니까 그분들의 역량이 끌어올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크로스 펑셔널하게 했을 땐 굉장히 좀 충돌도 많고 실제로 잘 따라가지도 않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첫 번째 한두 개 정도는 실험적으로 돌리고 나서 전사 도입을 할 때도 생각보다 저항이 컸고요. 근데 그 저항이 클 때 이제 소통을 게을리하지 않는 기본적인 거 플러스 그 다른 제도, 다른 어떤 리더십과도 잘 얼라이먼트해야 이게 되는 거지, 그냥 단순 조직 구조의 변경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걸 바뀝니다. 실제로 회식비를 예산을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것까지 정확해야 돼요. 정말로.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소한 것에서 약간 이런 완성도를 보더라고요. 혼란스러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제가 아닙니다. 이제 좀 원래는 이 질문에는 제가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대부분 어떤 조직적인 어떤 큰 단위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겪은 느낌으로는 사실은 크로스 펑셔널한 팀이 사실 그 첫 번째도 사실은 팀이 좀 작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조직 단위에서 큰 회사 단위에서 예를 봤을 때 이렇게 뭐 미션을 주고 아니면 뭐 이렇게 조직의 단위로 봐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변화가 될까, 이거는 일단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조직 자체, 내가 뭔가를 하나를 해야 되는 조직 자체가 커지기 시작하면 사실은 크로스 펑셔널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작은 조직에서 서로 어떤 역할들을 서로 가져갈 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냥 어떻게 팀을 굉장히 작게 사이즈를 좀 유지하면서 그 아이덴티티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애자일 컨퍼런스니까 운영도 좀 애자일하게 할게요. 원래 정해진 룰은 두 분과 그다음 3분씩 말씀하시는 거였는데, 제가 공지를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질문 올리신 것들 중에서 채택되신 분, 그러니까 답변을 주시는 것들, 그 분은 저 뒤쪽으로 가시면 이따 끝나고 그럼 책을 한 권씩 받아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질문 올리고 싶으시죠? 아닌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애자일을 하면서 경험해 봤을 때, 애자일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어떤 질문 던지면 되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려고 하거든요. 오늘 사실 50분이라서 너무 짧은 답변들이라서 다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연사분들한테 메일 보내시면 아마, 그리고 연락하시면 그래 주실 수 있겠죠? 네. 제가 약속은 다 받아놨고요. 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을 곧바로 올라왔네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애자일이라고 하면 워터폴하지 않게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즉 워터폴의 반대가 애자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패널님들은 이에 동의하시는지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안 했으니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터폴하고 애자일이 반대말이 아닙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실리콘밸리처럼 애자일을 잘하는 조직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조직도 많을 겁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이제 뭐 비교는 좀 몇 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저희 회사에 돌아가서 워터폴하고 애자일 비교는 절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방식대로 하더라도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거는 다 같이 성공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다. 애자일이란 다른 방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거부감이 없게 기존의 워터폴 하듯이 자연스럽게 애자일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십수년, 20년 동안 그 기존의 방식대로 작업을 하셨던 분들한테 새로운 방식을 접근하기에는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원 오브 댐이다 라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답변 해주실 패널분이 있으실까요? 네,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정말 짧게 모든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애자일 성공했다고 경험담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짧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저희 회사 사원들이 재미있게 신나게 일을 갖다 매일마다 참여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그때 애자일이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는 그 프로젝트 애자일 적용한다는 모습을 명확하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저희는 개발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특정 주기를 가지고, 즉 스프린트 주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그로잉하는 제품을 만들었냐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일하는 방식을 계속 개선하고 있냐 두 가지를 가지고 애자일 적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성공은 프로젝트 성공이겠죠. 사실 애자일 적용해서 효과를 봤다라는 것은 정말 측정하기 힘듭니다. 현재 여기 계신 어느 분도 성공했다라고 이걸 수치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을 때 프로젝트가 애자일로 성공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제 케이스는 조금 생각이 네, 애자일과 성공을 사실 묶는 거가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제품을 먼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애자일 하면서 얘기하는 게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을 바꾸는 게 성공하는 건가 아니면 조직을 바꾸는 게 성공을 하는 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거는 사실은 바꾸는 거는 바꾸는 건데, 예를 들면 제품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내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 것들이 그게 맞는 전제인가도 좀 들긴 들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애자일을 하면서 제가 좀 이거는 굉장히 좀 선문답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어떤 일단 내가 일하는 환경이랑 그리고 이제 같은 조직에 있는 구성이 사실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낫고, 저는 이제 그 관점에서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프로젝트 같이 일하는 분들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같은 프로세스를 만들어가고 서로 의지하는 과정을 좀 애자일의 성공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네요. 네. 질문을 들을 때 이 애자일에서의 성공을 물어보는 게 마치 당신은 인생에서 성공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처럼 어느 시점을 딱 끊어서 성공이란 걸 정의한다는 것이 내일도 오늘과 동일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애자일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 시점에 꼴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애자일에 대한 성공을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그걸 보는 관점이 매번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것이 장착된 것이 저는 성공의 기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는데, 런앤체인지라는 개념을 저희 회사에서는 쓰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일상생활을 계속 러닝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그 안에서
작은 변화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도출해 나가는 개선 과제를 도출해 나가는 그런 문화를 되게 장착시키는 걸 열심히 해왔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저희가 되게 많은 조직에 있는 되게 많은 분들이 절대 다수의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런앤체인지 관점을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향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현재 스코어 기준 오렌지 라이프의 에자일은 나름 되게 성공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그냥 저도 뭐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떠오른 이미지는 에자일 성공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모습이 성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합도가 다시 달라지고 에자일은 적응하는 조직이라고 하면 성공의 정의도 아까 말씀하셨듯 달라지는데 그 성공의 정의를 뭔가 정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맞나?라고 계속 그냥 그러니까 뭐 안주하지 않고 뭔가 계속 토론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다시 의심하고 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성공적이라고 느껴지네요. 그냥 그 정도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원래 밑에 있었던 질문이 위로 쭉 올라왔네요. 라이크를 엄청 많이 받으셨나 봐요. 에자일을 도입하며 힘들었던 것이 피드백을 자주 받는 만큼 변경이 너무 잦다는 것입니다. 변화에 익숙해지자고 머리로는 알지만 받아들이려니 잘 되지 않습니다. 스프린트 기간 동안 개발한 내용이 데모 후 요구사항 변경으로 기존 작업 버리고 다시 해야 함. 이것이 계속 반복? 개발자 사기저하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하기가 다들 어려우신 걸까요, 혹시? 네. 고민이 조금 필요하실까요?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 예로 요구사항이 불명확할 경우에 그런 이제 작업을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개발자한테 업무 과중을 하지 않고요.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명확하게 유저 스토리를 추가를 하고 다음 스프린트에 유저 스토리 하나를 우선순위를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은 우선순위 변경이 되어서 내 할 일이 바뀔 뿐이지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고객과 PO와의 컴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개발자들이 받아들이는 것들이 좀 자연스러워질 거고요. 개발자 분들한테는 이렇게 처음부터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 제품은 아주 작은 기능부터 시작을 해서 그로잉하는 제품이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요구사항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너가 이거를 재작업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완성을 시켜나가는 그로잉되는 작업이다라고 그렇게 좀 코칭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PO는 거기에 대해서 요구사항 변경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명확한 요구사항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스프린트 2에 할 일을 못하고 수정되는 요구사항을 개발팀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컴을 계속 하시면 PO도 요구사항을 낼 때 좀 더 명확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프론트 개발자라고 하셔가지고 약간 그쪽에 좀 집중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죠. 이제 프론트엔드 쪽은 사실은 그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를 들면 그 서버 개발자 같은 경우는 API를 바꾸는 수준이지만 프론트엔드가 만약에 뭐 웹이다라고 하면 뭐 자바스크립트부터 HTML, CSS까지 다 바꿔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사실 좀 지난한데요. 제가 볼 때 일단은 이런 과정이라고 하면 초반 과정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럴 때는 사실은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굉장히 그 뭐 릴리즈까지 가는 브랜치 단계를 굉장히 사실은 빡빡하게 두지 않는 게 사실은 현명할 것 같아요. 뭐 보면 그 내가 했던 것들이 바로 예를 들면 반영될 수 있는 어떤 형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검수나 아니면 브랜칭의 전략이 사실 너무 복잡하면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반영할 때 또 이걸 다 바꾸고 뭐 이런 어려움들이 조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릴 수 있는 작은 사실 조언이라고 하는 거는 브랜칭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초반에 이렇게 그 굉장히 에자일하게 정말 에자일이 굉장히 빠르게 초반에 이제 요구사항을 수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 팀에 이야기를 해서 약간 브랜칭 전략들을 조금 더 느슨하게 가져간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조정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좀 접근하는 방법들이 좀 현명해 보입니다. 네, 좀 밑으로 내려주실래요? 네. 개인에게 하는 질문은 개인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좀만 내려주실래요? 혹시 이 앞에 부분을 좀 빼고 뒤에 것만 조금 읽어서 한번 해볼게요. 고객이 자신의 니즈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 어려운 프로젝트를 애자일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애자일의 어떤 부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예는 아까 제가 그 100억 대외 사업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전 사업이 400억 정도 사업이 실제 프로젝트가 망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을 저희 CNC가 다시 다른 프로젝트지만 수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실제 고객 니즈가 너무 많이 변한다는 의미이고요. 그것들을 눈에 안 봐도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스프린트 1 끝나고 리뷰를 하는데요. 화면 하나를 보여드렸어요. 한 팀한테. 그런데 화면 하나를 가지고 6, 7분이 팀원들이 다 참여하셔가지고 2, 3시간 동안 토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부적으로도 그런 프로세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합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 화면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화면 자체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우리 프로젝트 새로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에 컨센서스가 팀 내에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SI 프로젝트는 아마 그러실 겁니다. 팀 내에 합의도 없이 요구사항을 내고 그것들을 화면으로 그리고 나중에 통태 때 가보니까 이거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스프린트 1을 끝나고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약에 애자일로 하지 않았으면 프로젝트는 정말 산으로 갔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새로운 프로젝트라든가 TF 조직에 의해서 새롭게 꾸려진 팀일 경우에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요구사항이 너무 많이 변경이 될 걸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준 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조직 내에서 애자일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애자일 적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요? 무척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답변을 해주실 분, 지원님. 일단 박태준님께서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 편견이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편견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뭔가 그 사람이 어떤 안 좋은 거를 경험을 해봤을 때는 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애자일이라는 걸 해봤다라는 거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불편한 상황에 뭐 그런 압박에 의해서 애자일 비슷한 거를 해보다가 중간에 걷어쳤다든가 이제 이런 경우에 보통 그런 게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편견이잖아요. 그 편견을 걷어주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팩트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고요. 그 팩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잘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치라는 것도 사실은 사람들마다 다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초기 단계에 했던 건데 저희 세션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공개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투명성을 가지고 아주 공개적으로 모든 정보를 오픈을 하고 사람들한테 어떠한 그 의혹이나 이런 걸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소통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엄청난 투자라고 봤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빨리빨리 해서 어떻게 끝내는 일이 아니라 진짜 공을 들이면서 하는 과정이 사람들한테 편견을 줄이고 진짜 팩트에 더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애자일에 대한 도입은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이런 이제 큰 변화할 때 양상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노력하는 것만 조금 덧붙이면 거의 뭐 메시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서 예를 들어 평가 제도를 바꾼다거나 새로운 비전 미션을 선포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그리고 이제 앞서 말했던 이제 펑션팀, 미션팀 변경 이런 거 할 때마다 생각보다 저항들이 되게 강합니다. 근데 그때 조직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항이 있었을 때 저희도 이제 사실 많이 준비한다고 해도 구멍이 있고 굉장히 그 저항들이 그런 어떤 질문들이 기분적으로는 안 좋은 질문도 좀 있어요. 굉장히 네거티브한 질문도 있고. 근데 저희가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는 이제 일단 그런 질문들은 모두 익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익명 채널이 하나 있고 일단은 저희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건 도자기가 아니라 블럭이다.
도자기는 뭔가 깰 수 없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이거 너희가 받아들이지 말든지란 느낌이 아니라 우린 블럭을 하나 만들었는데 같이 만들자. 하지만 일단은 안을 보여주는 거야 라는 느낌을 주는 거고, 그 이후에 그 피드백을 굉장히 받고 나서 그 익명 피드백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답을 하면서 그걸 또 일부 반영해서 다시 한번 선포를 하니까 꽤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구성원들이 도자기처럼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블럭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때 조직의 소통에 애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받아들이는 거지, 단순하게 막 이렇게 좀 딱 그렇구나 이해로 뭔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반감들은 그렇게 좀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네, 같이 나눠봅니다. 다 고개를 숙이신 거 보니까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질문을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갖고 있는 고민이라서, 그리고 많이 다른 분들한테 많이 질문했었는데 그렇게 썩 명쾌한 답변은 받은 적이 없었던 질문입니다. 애자일 적용 과정에서 스폰서십 받기가 가장 까다롭다고 하던데 팁은 없나요? 혹시 저는 가능할까요? 이직 같은 게 좋은 팁이다. 근데 정말 이 스폰서십 자체는 정말 가장 어려운 변수라고 생각하고, 맞는 조직에 이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방향까지, 근데 이직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했는가까지는 스스로 고민해보고 점검해보고 후회가 없다라고 느낄 때까지는 해보되, 그래도 안 되면 전 사실 이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렌지 라이프 케이스는 스폰서십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솔직히 말해서 애자일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오렌지 라이프는 정말 애자일 코치 입장에서도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저처럼 날로 먹고 들어간 애자일 코치는 없을 거예요. 애자일 코치들은 정말 힘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도 탑의 매니지먼트의 스폰서십만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각 단계별로의 스폰서십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스폰서십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사실 사장님이 하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네, 무조건 사장님의 말씀이라면이요 하면서 간 건 아니에요.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셨던, 이거는 이제 사장님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분들한테 누가 되진 않을 것 같고, 같이 함께 가셨던 부사장님들조차도 일부는 반대를 하셨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십니다. 반대를 하셨고 어려움이 있었다. 그때 사장님께서 그 사람들이 스폰서십을 발휘할 수 있게끔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끝까지 설득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설득을 했고, 그래서 그 6개월에 되는 과정 동안 90몇 시간의 시간, 106시간의 워크숍의 시간,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아이디어를 제너레이션 하는 시간, 이 모든 공을 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버릴 게 아니면 설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혼자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스폰서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끌어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사장님이 있어서 다 쉬웠을 것 같지만 지금도 저도 역시 스폰서십을, 작은 조직 내에서 스폰서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윗사람한테 찍어 누르게 하는 방법은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그곳의 가치를 인정시키고 그걸 통해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거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더 훨씬 효과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이 아닌 곳에 움직이진 않으니까요. 다 어른들이니까요. 네, 제가 지원님 회사에 찾아가서 사례를 들은 적이 있어요. 들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되게 행복하시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 답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버텀업으로 이제 애자일을 좀 확산한 회사입니다. 처음에 짧게 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본부장님이 이렇게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출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자일 책을 팀장님 책상 위에 갖다 둔다든지, 최근에 매니지먼트 3.0도 사다 드리고 하나 둘씩 노출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신황규님을 한 2년 전에 팀장님 몰래 저희 회사에 강연 연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경쟁사잖아요. 경쟁사의
그런 분을 우리 회사에 그 탑 매니지먼트가 그 강연하는 그런 자리에 모셔서 강연을 해버렸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저는 혼날 줄 알고 엄청 그랬는데 실제 끝나고 나서 저희 본부장님이 같이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상무님이 에자일 우리가 내년도에 해야 될 방향성이다라고 메모를 막 하셔서 그때부터 스폰서십을 조금씩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약간 더 뭐 전무님뿐만 아니라 저희 총괄님께서도 그렇게 조금씩 스폰서십을 주시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씩 윗분들 제가 그 사장님하고 바로 만날 수 있는 접점에 있지는 않잖아요. 윗분들을 조금씩 변화해 나가시는 게 그나마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분 답변이 없으시면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자일 방법론 중에서 칸반, 스크럼반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 일정 추정에 대한 최근의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약간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네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그 에스티메이트를 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에자일 자체도 힘든데 이 일감을 추정을 하라고 처음부터 드라이브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 제가 아까 프로젝트 릴리즈 1, 2 얘기를 드렸던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스토리 자체 하나가 그냥 1포인트다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릴리즈 1 끝나고 회고 나왔는데요.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우리가 스토리 하나가 1포인트라고 산정을 했더니 왜곡이 발생하더라. 팀 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죠. 공평하게 일감이 나뉘어진 것 같지 않아. 팀마다 다 높낮이가 다르다라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릴리즈 2 때는 스토리 포인트를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케이스도 처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스토리 포인트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성숙이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필요성을 느끼게 될 때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팀 관점에서 스토리 포인트는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스토리 포인트를 초반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스토리 포인트를 하나를 줄 때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얘가 맞을 거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게 개발을 하다 보면 제가 팀으로 일을 하잖아요. 팀으로 일을 하면 팀의 벨로시티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팀의 벨로시티가 증가를 하는데 그 어느 순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1이라고 아니면 2, 3이라고 줬던 스토리 포인트 자체도 이제는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팀 자체가 그걸 1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객관적인 기준이 어디에 있게 되느냐? 제가 볼 땐 그거는 없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근데 약간 그 팀별로 약간 그 팀원들끼리 뭐 주로 이제 개발자들이 되겠죠. 개발자들이 느끼는 이 일에 대한 일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존중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그 신뢰에 대한 이야기들이 훨씬 가까울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그 스토리 포인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맡아진 일들을 어떻게 그러면 번다운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좀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최근의 트렌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아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가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이 스토리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 에자일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처음 얘기하면 이게 하루치 일이냐 이렇게 보통 접근을 하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초반엔 가장 큰 허들이었고요. 그거 이외에 어떤 최근의 트렌드는 일단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비디지털 사업군에서 에자일 적용할 때 아까 설득하는 거랑 유사할 수도 있지만 약간 중요한 단어가 나와서 이 질문을 하려고 하고요. 적용 가능 여부를 떠나서 우린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니다, 뭐 안 된다는 거부감이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 마인드셋을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에자일이 굳이 왜 쓰여져 있느냐 갖다 거기부터 문제를 갖다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다 에자일로 통해서 다 다뤄줘야 되는지, 에자일은 가급적이면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에자일을 갖다가 점진적으로 갖다 쓰는 게 맞는 거고, 확실히 답을 갖다가 모범 답을 알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끌어왔으면 굳이 에자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비디지털 경우를 갖다가 해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에자일 마인드셋이라든가 에자일 테크놀로지 테크닉 같은 거는 모든 거의 다 매니팩처링에서 빌려온 거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점진적으로 갈 때 만약에 그 솔루션 자체가 불확실하면 공정 과정이라든가 새로운 그거 갖다가 절차를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그거 갖다가 불확실하면은 에자일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떠나서. 그리고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만큼의 에자일을 좀 정의를 할 수 있게끔 조직한테 허용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조직이 에자일의 모든 방법론을 다 도입을 해야만, 이렇게 세트를 갖추고 다 세팅을 해놔야만 에자일이 제대로 워킹을 하느냐는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트라이브가 아닌 조직에서도 에자일의 일부 내용을 도입을 한 조직이 있다고 아까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트라이브가 아닌 조직에서도 데일리 스탠드업의 장점을 보면서 데일리 스탠드업을 활용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그거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에 플래닝이라는 그 플래닝과 리뷰라는 그런 사이클, 스프린트라는 사이클을 가져가 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일부 조금씩 확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강제를 하진 않았고요. 그런 식으로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게끔 옵션을 좀 그 자율성을 줄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그것이 전사적으로 어느 일정 방향으로 세팅을 맞춰서 가야 하는 뭐 조직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동반한다면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이렇게 에자일을 아주 뭐 에자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다 뒤집어야 되는 상황의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은 조금씩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고, 그리고 가치를 맛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좀 지루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질문 올리시는 분 중에서 점수가 안 올라서 답변을 못 받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최근에 올린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나왔었던 그 질문 있죠. 제가 하려고 OKR 그 질문 올리신 분도 책 찾아가시면 됩니다. 에자일은 단순히 개발 방법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수평적인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라는 조직은 단순히 개발팀만 존재하는 게 아닌데요. 예를 들어 이런 문화에 유연하지 않은 인사팀이 있을 때 표현에 있어 상호팀 간의 마찰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에자일은 어떤 방향이 맞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질문이 정확하게 조금 어떤 걸 의도하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냥 이제 저는 이제 스타트업 그냥 HR로서 말씀드리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요즘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개발자와 비개발 직군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사실은 개발자들이 굉장히 우대받고 채용도 어렵고 개발자 중심으로 조직이 돌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비개발자들이 소외도 실제로 벌어지고, 이런 팀 얘기할 때도 사실은 에자일 이런 것도 우리가 에자일을 도입해라고 할 때 비개발자들 입장에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라고 얘기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이제 뭐 보상 차원에서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이길 수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다 건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뭐 일단 인사팀의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 인사팀 입장에서는 그런 소외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뭐 애쓰고 어렵네요. 네. 이 표현에 있어서 상호팀 간의 마찰이 존재한데, 네, 뭐 사실은 정답은 좀 없는 것 같고, 그런 직무의 구분을 사실 의도적으로 더 쓰는 팀들도 있어요. 조직 문화를 가지는 곳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진 않게 하고 서로의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팀별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개발팀은 개발팀끼리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개발치 않은 사람들끼리만 뭉치는 경향도 있는데 저희는 근데 그건 제도적으로 좀 계속 묶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스터디 그룹 같은 것도 같이 한다거나 회식도 개발팀 아닌 팀 직군들을 계속 크로스해서 그냥 팀 조직 전체적으로 개발팀 직군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어울리게 좀 장치를 쓰고 있긴 해요. 또 하나의 작은 예시인데 저희는 시트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시트를 계속 분기별로 바꿔서 랜덤으로 앉거든요. 다시 말하면 개발자 옆에 개발자들이 우르르 앉는 게 아니고 개발자 옆에 영업 앉고 영업 옆에 뭐 그 디벨롭먼트 뭐 하시는 분들이 앉다거나 그 옆에 재무가 앉다거나.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공간을 같이 섞어서 서로 좀 민글하는 좀 해서 직무 간의 그런 갭을 줄이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뭐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답변이 되었을지 잘 모르겠네요. 네, 또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지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의도되지 않게 좀 어려운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 1분 정도 애자일을 시도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1분 정도 생각을 공유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지원님이 이거에 대한 답변 끝나고 나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지금 전혀 의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애자일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되게 애자일하게 대응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원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할 얘기를 까먹을 정도로 깜짝 놀라는 질문을 하셔서 네, 근데 저는 약간 이 의도를 그 문장 그대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조금 다르게 답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조직 내에서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뭐냐면 이 조직, 그러니까 질문하는 상황의 조직 내에서 불필요한 경쟁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사실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사람 리소스 자원 엄청 부족하거든요. 불필요한 경쟁을 할 정도로 자원이 남아도는 조직이 있을까요? 그런 조직이 있다면 비즈니스를 다시 재점검을 하는 게 맞겠죠. 아까 저희 스쿼드도 사실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트라이브의 내 스쿼드 이름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스쿼드 각각이 해야 하는 일을 더 되게 명확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직 간에 경쟁을 하는 것보다 각각의 조직이 내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집중하게끔 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저희도 스쿼드를 저희도 태어나서 처음 하는 것들이니까 다들 스쿼드 중에 중첩되는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스쿼드 간에 경쟁하는 모습이라든가 이거 좀 서로 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같은 일들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직을 바꾼다라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애자일 조직에서는 또 되게 가능한 거고요. 스쿼드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인사 발령을 내면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따라서 조직을 이합집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트라이버장한테 줘서 복잡한 인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연하게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끔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표를 재설정을 해주고 불필요한 경쟁이 나타난다거나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고 했을 때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애자일의 장점으로서 활용될 수 있었던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원님이 답변해 주시는 동안 다른 분들 생각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우선은 피트부터 지원님께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피트부터 1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질문을 다시 한번. 네, 질문은 애자일을 시도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아무 얘기나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좀 저희들이 경험상 해본 것 중에서 애자일이라는 게 혼자 할 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거 갖다가 굳이 사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주에다 의탁해가지고 그게 자연적으로 자리 잡는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시간을 갖다가 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터득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하나의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고 각자의 고민은 다르겠지만 서로 공유하고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게 그게 의무적인 제가 느끼는 거고요. 또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으니까 서로 의지해가면서 같이 이렇게 꾸려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여기 애자일 커뮤니티 자체는 벽이 없습니다. 제가 그 SDS에 계시는 신환규 님한테 부탁드렸을 때
SK로 와주시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강연을 나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커뮤니티를 많이 활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굳이 답을 얻지 않더라도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상태에 처한 분들이 모여서 조금 더 고민을 한다면 좀 더 나아갈 방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그 SI에서 예자를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막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차츰차츰 스스로 뭔가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 혼자 힘으로 뭔가 우리 회사를 변화시키려고 했다면 거의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계시는 여기 코치님들뿐만 아니라 커뮤니티가 저한테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 마찬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 자꾸 나와서 그 신한규 그 랩장이 있던 그룹장이 있던 팀에서 있다가 뭐 최근에 뭐 이직을 했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그 팀, 에자일 코어 팀이죠. 에자일 코어 팀이라고 하는 팀이 사실은 회사를 바꾸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한 팀인데 제 입장에서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프랙티스들 많이 가지고 사실은 회사를 이직을 하면서 그 프랙티스를 활용을 했더니 정말로 이거는 워킹해요. 정말로 이렇게 그것들이 정말 잘 활용이 되고 정말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툴이라는 거를 오히려 더 알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조직적인 관점에서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가 조직적인 관점에서 그죠? 조직적인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프랙티스들이 내가 좋은 제품을 만들고 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에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작동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지금 그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마 저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에자일에 훨씬 더 조예가 있으실 분일 거라고 생각 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자부심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좀 약간 그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들 그 어떤 섹터에서 좀 건승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복되지 않은 말을 골라서 하려다 보니 고민이 좀 됩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에자일을 도입하려고 고민을 하신 분들이라면 스타디는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보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이라도 뭐라도 보고 막 열심히 보고 따라하고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당연히 저는 이렇게 이번에 이런 세션이라든가 작년에 제가 처음 이걸 봤었는데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사례도 찾아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한 가지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한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직에 맞는 우리 것만을 맞는 차별화된 거기에 맞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에자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충분히 소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갈 거라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저는 오렌지 라이프의 사례를 오늘 설명을 했지만 오렌지 라이프가 답은 아니거든요. 조직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도 지금 벌써 다른 방식으로 더 나을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한테도 정답은 아닙니다. 불리하네요. 마지막에 할 말을 다 하셔서 사실 제가 딱 하려고 했던 말이 정답이 없는 것 같다. 그냥 같이 실험했으면 좋겠다 정도였는데 말씀하셔서 그냥 광고만 하겠습니다. 그 저희 회사 버즈빌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자일 코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한 실험이 나와서 사실 다양성 그리고 양이 결국 저는 진화한다고 믿거든요. 다양한 양이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의 약간 문화를 개선시키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연사분들에게 항상 광고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에자일 코리아 얼라이언스의 입장이 아닌 강정우님의 입장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패널 분들에게 박수 크게 한 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장 긴 시간 동안 저희가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끝나고 저희가 로비에서 단체 사진 촬영이 있어요. 이거 사진 찍어 놓으면 무척 멋있고요. 사실 사진 보셔도 본인이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사진 찍으셨으면 좋겠고 안녕히 이게 정해진 멘트거든요. 제 말투하고 좀 틀려서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박수 치고 끝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